한 명씩 좀 합시다. 일단은 성현이랑 승원이는 보내줬고, 그치? 도현이는 다 했어? 자신감이야 뭐야? 응? 링크는 그러니까 뭐다 링크는 사실 뭐에 없었거든. 그 시험 본 거 했는데 어. 그 너비출은 안 되고 시험 본 건 알겠고 원래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월요일 숙제를 하라고 한 거거든. 뭐 일단은 알겠어. 이제 월금 거를 해달라고 한 거야. 알겠어? 수요일 거는 그냥 수요일 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거예요. 검사를. 지훈이 일단 이따 오면 얘기하고, 성준이는? 못했어요. 둘 다 못했어? 요새 이제 계속 처지기 시작하지? 아니 저 너기출 숙제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아니 뭐 너기 숙제를 그럼 어차피 봐주긴 할게. 너기 출 열심히 했어? 그럼 인정해줄게. 뭐라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했기만 해. 농땡이 부리지 말았으면 돼. 강현아 어때? 그래서 너 요새 강현아 요새 많이 바빠? 어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방학 때가 훨씬 더 긴데 거기다 심지어 실질적인 공부 시간도 깨있는 시간도 방학 때가 더 짧지. 그러니까 몸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해야 되고 노는 시간을 줄여서 쉬는 시간을 바꿔야 되거든. 진짜야. 노는 시간 줄여야 돼. 그러니까 결국 공부 시간을 못 줄이잖아. 그러니까 노는 시간을 줄여서 쉬는 시간으로 해야 돼. 알겠어 일단은. 그 다음에 정훈아 숙제는 저 새끼는 그냥 웃으면서 맨날 계속 다운해. 당당하게 그럴래 진짜? 연우는? 연우야 일어나. 연우야? 쟤도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잠만 자. 아유 일어나. 숙제는? 응? 링크 안 하고 숙제했어. 그래 숙제라도 하고 자고 있으니 다행이다. 밤에 새가지고 밤은 또 왜 샜어? 화학 숙제 안 끝내네. 방학이 진짜 바빠 그지? 얘들아 체력을 잘 배분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응? 수업 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당당하게 그러지 마 무섭게. 응? 진짜 안 졸고 싶은데 제가 의지가 굳건하고. 안 졸고 싶은데 일치랑 무관하다가 참 슬프구만. 몸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 건데 슬슬 나오더라고 애들이 다들. 그래서 지금 설 연휴가 있잖아 우리가. 다음 주 토, 일, 월이라서 일주일만 더 버티면은 월요일에 쉬니까 하루는 그냥 월요일 하루 쉬어요. 금요일에 와야 돼요? 금요일에 와야죠. 아, 근데 금요일에 뭐 가족들이 먼저 미리 내려간다 그래서 못 온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연락만 미리 주세요. 어차피 영상 보강은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건 됐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숙제 이제 수원부터 할게요. 수원 할 거니까 교재 꺼내시고 지난번 숙제 체크하셔서 질문할 거 번호 좀 골라놓고 있으세요. 선생님 저 핸드폰 이거 충전 좀 맡기고 올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비 오면 진짜 처지긴 처져. 그지 않아? 특히 피곤한데 비 오는 날은 더 피곤하잖아. 저기 하기 힘들어. 자, 지난번 숙제 어디까지였죠, 여러분? 응? 120? 6까지 다 해줘,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 숙제 냈던 거 질문할 거 번호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번호 불러주세요. 번호. 이게 너기출 좀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이랑 너기출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약간 흐름이 다르기는 해. 내신 문제들이랑 그러니까 얘도 뭐 내신 문제만 본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뭔가 맞추는 데 포인트가 되게 특화가 돼 있다면 실제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주로 어디서 나왔지? 지수 로그 함수 같이 나오고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교점의 크기 같은 걸 예측하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구할 수 없는 값을 구하는 데 많이 치중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걸 잘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너기출 이제 다음 주에 하면 조금 더 심한 문제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응? 66번 266번 나왔고요. 다른 거는요. 터프는 다 질문하니까요. 터프? 다는 아니지. 지금 뭐 그렇다. 앞에는 그렇게 안 어려울 텐데.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 터프는 일단 섞이시고. 뭐 터프 하면 되지. 터프들 다 질문하면 돼, 얘들아. 응? 73, 74, 75, 76 다 질문이야? 그렇게 알겠어요. 하지 뭐. 하고 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도를 어떻게 나갔지? 이제 오늘 지수 방정식 분식 하면 되나? 응? 오늘 지수 방정식 부등식 끝내면 되겠네. 별거 없어서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개념 설명하면 금방 끝나니까. 자, 오늘 오답하고 그러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그 말한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이었나? 그때 이제는 서울고랑 상문고 합쳐서 시험 칠 겁니다. 수원 지수함수, 로함수만 수원 시험 쳐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아랫반도 치니까 우리가 너무 밑에 점수가 나오진 않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볼게요. 266번 자, 이렇게 y는 2의 x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도형적인 이해를, 이제 기하학적인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은데 이 상황에서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그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기울기가 3 된다고 합니다. 이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중요해. 야, 기울기가 3이라는 게 뭔 소리야? 얘들아, 자, 기울기가 3이라는 건 이런 식의 변화를 가진다는 거지. 이 직선이 x가 1 커질 때 y가 얼마 커진다? 3이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말은 요때 여기 빗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 피타고라스에 따라 루트 10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AB의 길이가 2루트 10이라는 정보를 줬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둘의 x값의 차이가 2고 y값의 차이가 얼마다? 6이다라는 정보를 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를 a,2의 a제곱 얘를 b,2의 b제곱이라고 놨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어느 정보를 대입을 해서 a랑 b를 구하는 것 같아요. 봅시다.
정확히는 2의 a제곱, 2의 b제곱을 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서 뭐다? x값의 차이가 2입니다. 그 다음 y값의 차이가 얼마라고요? 6입니다. 그럼 대입하면 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2의 b제곱 대신에 a 더하기 2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실제로는 2의 a제곱이 몇 개 있는 거죠? 더하기 2를 2의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4배의 2의 a제곱 빼기 2의 a제곱이 6이다가 돼요. 그래서 3배의 2의 a제곱이 6인 거니까 2의 a제곱이 2. 그러니까 a가 얼마? 1이고 b가 얼마? 3. 그러면 끝났죠? 정답에서 원하는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은 2 더하기 8 해서 얼마? 10 됩니다.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래서 포인트가 이 기울기가 3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녹여서 이런 식으로 힌트 2개를 뽑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자, 그리고 넘어가서 273번부터 할게요. 자, 273번 보시면 자, 우리가 지수함수가 있어. 걔를 y축에 대칭이동을 시켜.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을 시켜. 그리고 나면 gx가 됐대. 근데 얘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프를 한번 봐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됐는데 x는 1에 대칭이면 몇 칸 옮겨야 돼요? 당연히 2칸이죠. 왜? 잘 봐봐. 이렇게 생겼어. 이걸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 대칭이야? 응? y축 대칭. 그러니까 x는 얼마? 0대칭이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교점이 어디서 발생을 해? x는 0에서 발생을 해. 맞아? 자, 그 다음에 봐봐. 이걸 n만큼 옮겨.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이거 둘이 대칭이 된대. 그러면 어디가 중간이야? 다시? 여기가 교점이겠죠? 그러니까 대칭이 여기잖아, 이제. 여기가 지금 얼마겠어? 이 움직인 양이 얼마겠어? 당연한 얘기지만. 절반이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림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절반이야, 아니야? 그걸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물론 계산을 식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당연히 절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아니야? 점으로 생각해봐.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어. 얘가 0,1이고 얘가 m,1이야. 그치? 그러면 이 둘의 중간이 어디야? 2분의 m,1이잖아. 그러니까 어디 대칭이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x축으로 얼마큼 옮겼다고? m만큼 옮겼는데 x는 1의 대칭인 거면 m이 얼마란 얘기야? m이 2란 얘기야.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사실 그림만 그려보면. 맞아요? 자, 물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풀란 얘기야. fx가 a의 x야.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a분의 1x를 만든 다음에 얘를 n만큼 평이동 시켰으니까 요런 애가 된 거야. 맞아요? 그러면 대칭인 지점이 x는 알파에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x는 지금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1 넣었을 때 교점이 어떻게 된다고? y좌표가 같아야겠지. 맞아?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a는 a분의 1의 1 빼기 m이고 이게 a의 m 빼기 1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해서 m이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적으로 풀어도 되지만 상식적으로 옮긴 거 생각하면 절반이 맞다고요. 그래서 m이 2라가 굳이 이 연산을 할 필요가 없이 원래는 그림상으로 머릿속으로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건 됐고 그럼 이제 추가 정보만 이제 계산하면 되네. F3이랑 16배의 G3이 같대. F3은 얼마예요? A의 세제곱. G3은 얼마야? M이 2인 거 나왔으니까 A분의 1의 1제곱. 이 둘이 같다고. 이거 하고 그래서 A의 세제곱 한 게 16배의
a분의 1과 같다 아니야? 그럼 넘기면 a 4제곱이 16인 거니까 a가 얼마야? 이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그냥 대입해서 연립하면 돼. 요거 연립하는 법을 사실은 원래는 근데 지금 이따 배울 지수 방정식에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이 할 줄 안다고. 왜? 어차피 이따 설명할 거야. 지수 방정식 부등식 하는 게 이거잖아 사실. 이게 지금 지수 방정식이거든. 요거 푸는 법을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 지수 방정식 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이건 1번이었고. 자, 2번 보시면 얘가 지금 뭐와 뭐가 달라요? fx가 a의 bx 빼기 1이라고 주어졌는데 gx가 a의 1 빼기 bx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밑으로 보내도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한 놈 올라갈 텐데 이제 한 놈이 밑이 a고 한 놈은 역수니까 얘가 a가 1보다 크면 얘가 1보다 작은 거고 얘가 1보다 작으면 얘가 1보다 큰 거잖아. 아무튼 뒤집어진 거니까 대칭을 이루긴 해. 근데 어디서 대칭을 이룬다고? x는 2에 대해 대칭이래. 그 말은 아까랑 똑같아. 2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y값이 같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칭을 이런 식으로 그림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대칭이라는 말을 어떻게 쓴다? 그 대칭일 때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자고요. 2를 대입하면 일단 1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f2랑 g2가 같다로 미지수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미지수가 2개니까 힌트가 몇 개 필요해? 미지수 2개면 힌트 2개 필요하죠. 그래서 나에서 뭐라고 얘기해? 2번에서 f4 더하기 g4가 얼마다? 요게 2분의 5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선 1번 f2는 g2다를 표준이 왔어요? 안 왔습니다. 활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a의 2b 빼기 1이랑 a분의 1의 2b 빼기 1이 같아요. 근데 이거 다시 원래대로 a로 밑을 맞춰야 비교할 거 아니야. 그래서 a로 바꿔주면 1 빼기 2b였죠? 그러니까 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4b가 2, b가 얼마? 2분의 1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그래서 b가 2분의 1인 게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을 해볼게요. f4 더하기 g4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b가 2분의 1 상태에서 4를 집어넣으면 1 나와요. 1.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 나옵니다. 이게 2분의 5. 이거 어떻게 풀어? 양변에 2a 곱하지.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이다 해서 a가 얼마? 2 또는 2분의 1. 그치? 자, 해서 근데 a 범위를 0과 1 사이로 제한을 걸었어요. 두 개가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 버리고 얘를 정답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가 정답이고 b는 아까 2분의 1 나왔으니까 최종 정답인 a 더하기 b는 얼마야? 1이죠. 그죠? a 더하기 b는 1. 자, 그래서 여러분 273번의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대칭이라는 정보를 직접으로 어떻게 반영하느냐 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두 개가 대칭이면 어떤 x값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 넣었을 때 y값이 같은 게 맞고요. 또 다른 힌트 만들 수 있긴 있어. 어떻게 만들면 돼? 이게 지금 그렇게 대칭이면 얘가 1 커지고 얘가 1 작아졌을 때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치? 그런 식으로 정보들을 많이 넣을 수 있긴 해요. 그럴 거 아니야. 사실 이게 대칭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면 여기 1 넣고 여기 3 여기 1 넣고 여기 3 넣었을 때 또 어떻게 돼? 같다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얘처럼 착하게 두 개 힌트 안 줘도 사실은 풀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
내가 여기서 힌트를 엄청 많이 뽑아낼 수 있다니까? 요거 대칭인 거 이용해서.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근데 물론 아마 그렇게 하면 안 풀리게 내놨을 거야. 이렇게 해도 잘 안 풀리게. 같은 정보 계속 나오긴 힌트 내놨을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일단 두 개 했고 274번 봅시다. 오, 힘들어하는 모습들 안타깝다. 재워주고 싶은데 나도 참 진도가 급해서 중간에도 쉬는 시간 많이 주잖아. 그치 얘들아? 많이 쉬어두고. 자, 곡선 y는 2의 x제곱 위에, 이것도 사실 뭐냐면 막 이런 문제 여러분 풀 때 봐봐, 글을 열심히 읽고 있으면 약간 시간을 낭비하는 거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림상으로 표현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는 게 그림으로 다 표현이 돼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추가로 줘야 되는 건 그림상에 표현 안 된 정보만 빨리 그림에 체크를 하면 돼. 봐봐, y는 2의 x제곱 있지? 이거에 대한 거에 뭐 당연히 문제에서 그래서 없겠지. 이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점 하나 P를 찍었는데 P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두 개를 만들었대. 그러면 막 설명을 할 때는 무슨 평행한 직선을 긋고 뭐 해서 그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한데, 그런 정보는 필요 없다고. 어차피 당연히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겠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자, 어떤 기준으로 잘랐는지를 보는데 BP랑 PE의 길이가 P고, 점만 쓸게요. 점만 F고 AC, E고. 자, 이 상황에서 BP랑 PE의 길이가 1대 3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K면 여기가 3K인 거 맞나요? 맞죠 여러분? 자, 요거 하나 줬고, 그 다음에 PF의 길이가 3루트 2래. 그러니까 여기가 3루트 2라고 줬어. 그리고 나서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만 얘가 얘 2배래. 그러니까 이게 S고 이게 2S다. 이렇게 빨리 정보만 입력을 해라는 겁니다. 주어진 건 그대로 두고.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해봐. 얘가 가로 길이가 3배가 됐어. 근데 넓이는 2배만 됐네? 그럼 높이가 몇 배 돼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하시죠. 아니, 가로 길이는 3배가 됐어. 그럼 넓이가 3배 돼야 되잖아, 높이가 같으면. 근데 실제로는 넓이가 얼마가 됐어? 2배가 된 거 보니까 높이가 3분의 2배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기를 h라고 놓고 식 세워서 풀면 돼. 그러면 3kh랑 3루트 2k랑 하면 2배 차이 난다 라고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고. 얘가 2루트 2가 나와야 6루트 2k이고 저기 3루트 2k라서 2배 되는 거 맞지? 근데 이게 빠르게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냐면 이 점의 x좌표를 물어봐. 여기 x좌표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이거 얻은 걸로 여기 대입을 할 수 있는 게 뭐야? x가 k일 때 y가 얼마야? 2루트 2라는 거지. 맞아요? 이 점 P점 좌표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k, 2루트 2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대입하면 2의 k제곱이 2루트 2니까 k가 얼마야? 1에다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얼마야? 2분의 9고 이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돼? 이거 4배 한 거니까 6이겠지. 4k니까. 끝. 아, 이거 솔직히 터프 문제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때려놓으면 되는 건데 뭐. 그쵸? 나는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우리 숨김 없이 문제를 내준 거 대놓고 그냥 정보 다 주고 연산해서 풀면 답이 나옵니다 라고 준 문제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되게 벗기기 힘들게 만들어놔야 어려운 문제겠지. 그치? 예능에서 보면 막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냥 진짜 가위바위보 같은 거 하는 거 재미가 없잖아. 보면은 뭐 나는 좀 옛날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막 얼굴로 뚫고 막 이래야 재밌다고. 저도 잘 안 되게
랩 얼굴로 뚫고 막 굴러가는 통 막 위에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몸을 좀 쓰고 받게 해야 재밌는 거 아닐까 싶어. 됐죠? 자, 그 다음 275번 볼게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요게 격자점 문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 지수랑 로그가 나왔어요. 자, 일단 볼게요. 칠판 봐봐. 칠판 보시면, 자,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합니다.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을 그을 건데, 한 놈은 y는 3의 x제곱 빼기 n. 자, 한 놈은 로그 3의 x 빼기 n. 자, 이거 봤을 때 여러분, 지수 하나, 로그 하나 떨어졌어. 뭐 봐야 돼? 키포인트 뭐야?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자, 말했잖아. 맨날 하는 거야. 지수 로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지수 로그 떨어지면? 역함수 여부를,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동시에 주어지면 역함수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 둘은 역함수야 아니야? 역함수 맞지?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 아니야. 맞다고요. 그치?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지금 보면 상이고 3 그대로 쓰고 한 놈은 지수 한 놈은 로그. 얘는 y축으로 n만큼 지금 마이너스 n이지? 마이너스 n이고 더하기죠. 더하기였지. 자, 이게 마이너스 n이고 더하기 n이 되면 봐봐. 이게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n만큼. 그럼 이거는 대칭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이고. 자, 그래서 이게 둘이 역함수인 거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 나오는 건데, 자, 정수인 점이라든지 자연수인 점, 좌표가 자연수인 점, 이런 식으로 딱 예쁘게 모는 종이 위에 있는 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유형을 격자점이라고 해요. 자, 격자점 유형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의 위치를 잘 찍어줘야 돼. 정보로. 그러니까 격자점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 잘 그린다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정수인 점들의 지점들을 잘 찍어달라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2 이상이니까 두 칸은 내린 거야. y는 3의 x에서. 맞아 아니야? 그러면 두 칸은 내려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칸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n과 x는 마이너스 n이라는 점근선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0,n-1을 지나고, 맞아요? n 플러스 1이겠지?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죠? 를 지나고 위로 올라가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있을 거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길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충 그려. 왜냐면 이제 n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못 그리는 거예요. 이거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y는 x가 지나갈 거고, 거기에 따라 요 놈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안 그려져야 돼? 그려져야겠지, 얘들아. 일어나. 그래서 1-x, 0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애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봐봐.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둘의 공통 부분이면서 자연수인 지점을 보려면 일단 점이 자연수인 지점이니까 일사분면만 봐야 되고 축을 포함하지 않죠. 그 상황에서 여기를 본단 말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많은다? 4개가 되게 많은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쪽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면 여기서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그러고 나서 봐봐. 그럼 점을 찍을 때 이렇게 1,1, 1,2 이런 점들을 다 찍어. 점들을 찍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은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 지나가지. 자, 그 상황에서
얘가 지금 올라갈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1 커지면 얼마 커지는? 3 커지게 올라가니까. 일단 여기서는 지금 위아래로 움직인 상황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원래 자 3의 x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 0 넣었을 때 1이고 1 넣으면 3이지. 그러니까 몇 칸 움직여? 2칸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 커졌을 때 2 커지는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뒤를 좀 더 점점 더 가파르겠지. 맞아? 자,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요 두 점을 자 일단 한 점만 포함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움직여 보는 거야. 진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애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는 거야. 자, 움직였을 때 생각해봐. 일단은 얘가 더 내려가면 아니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몇 개 점만 포함돼? 하나만 되지. 맞아? 자,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 점을 지나게 올라가면 몇 개 점 포함이야? 여기서 2개고 얘도 똑같이 그럼 이렇게 될 테니까 몇 개다? 2개겠지.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를 올라가면 몇 개야? 하나, 둘, 셋이고 그럼 얘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합쳐서 몇 개? 4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이야? 4개가 되는 게 2,1 지날 때부터인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개든 6개든 더 많아지려면 그 다음 어디 지나야 돼? 이게 쭉 올라가는 구조니까 여기가 먼저겠어? 나머지가 먼저겠어? 여기가 먼저겠지. 여기를 지나면 하나, 둘, 셋, 4개 얘 건너편까지 해서 몇 개? 5개겠지. 그러니까 5개가 되는 시점이 어디 지날 때야? 3,3 지날 때겠지.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 대입했을 때 n값보다는 어떻게 된다? n값이 내려가는 양이 커져야 되고 같아도 되지. 요때부터 4개니까. 그리고 요때 넣었을 때보다는 작다. n 이렇게 나올 거야. 대입만 하면 끝나. 그래서 상황만 잘 이해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2,1 지나면 어떻게 돼? 9 빼기 n이 1이야. 그러니까 n이 얼마지? 8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이거 3,3 집어넣으면은 27 빼기 얼마에야 3이야? 24죠. 그래서 n의 범위가 8 이상 24 미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잘 그려야 돼. 그게 포인트야. 증가하는 개형을 이용을 해서 또는 감소하는 개형을 이용을 해서. 됐습니까? 요거 관련돼서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너기출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때 설명할 겁니다. 일단 요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럼 정답이 얼마가 돼? 자연수 개수는 8부터 24까지 몇 개죠 여러분? 16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76번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자, y는 2x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y, x축에 평행한 직선 당연히 누가 봐도 ab는 평행하죠. x축이랑 그어서 조 길이가 1과 100 사이가 되게 해달래. 요거 여러분 이제 푸는 법이 다양하기는 해요. 다양하긴 한데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고민을. 자, 어차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AB의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점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AB의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두 점에 X좌표가 필요한 거죠? 자, 지금 보면 y는 2의 x제곱 있고요.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있어요. 맞아요? 자, 이거 휘는 양은 똑같지. 왜? 이거 15는 내가 뭐랬어? 평행이동으로 대체가 되죠. x축 방향.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거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양인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선분 AB가 나오는데 이 선분 AB의 길이가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를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A의 2 이상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X는 A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와? 스몰 a, 2의 A제곱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B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Y좌표가 똑같이 얼마가 나와야 돼? 2의 A제곱이 나와야 돼. 자, 똑같이 2의 A제곱 나오려면 이거 풀어보자고. Y가 2의 A제곱일 때 X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맞아?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 2의 X 플러스 A제곱이 15인 거 맞아요? 맞아? 그럼 이거 로그 취하면 X 더하기 A가 로그 2의 15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실제 X좌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로그 2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로그 2의 15로 바뀐 거야. 그지? 그럼 질문을 해보자. 그럼 성분의 AB의 길이가 얼마로 나와? 이거 두 개 정리하면 A에다가 B, 자 B의 AX 좌표에다가 B의 X 좌표를 빼면 이게 성분의 AB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고? 여기다 이거 빼면 2A 빼기 로그 2의 15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거 풀면 문제가 이 부등식이래요. 2A 빼기 로그 2의 15나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이거 푸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게 대충 얼마야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생각했을 때 3점 얼마죠? 맞아 아니야? 당연한 얘기야. 그치? 이게 3점 얼마예요. 정확히는 사실 3.9 정도 놓고 봐도 풀어도 상관있을까 없을까? 상관없죠. 왜? 로그 2에 16이 딱 얼마야? 4거든.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2a가 뭐 정확한 풀이는 원래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 2에 얼마? 30. 얘를 로그 2의 15 곱하기 잠깐만 엄청 커지네. 15 곱하기 2의 100제곱이야? 우와. 물론 이게 정리되면 그렇게 크진 않기는 해요. 크진 않기는 한데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겠다. 그냥 자 이렇게 되고요. 말한 것처럼 얘가 대충 얼마? 3.5보다는 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나누기 2를 또 해야 돼서 그래. 나누기 2를 하긴 하는데 그럼 A 범위가 2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15 2분의 100 더하기 로그 2의 15야. 자 그럼 해보자. 이거 대충 얼마야? 대충 4로 놓고 풀어서 조금 작게 하면 되잖아. 4 놓고 풀면 얼마 나와? 2.5지. 2.5도 좀 작겠죠? 아무튼 이게 2점 얼마나. 자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4 놓고 풀면 얼마야? 4 놓고 풀면은 104 나누기 2잖아. 52점. 근데 52보다 작겠지? 51점 얼마라고? 그럼 이거 만족하는 개수 몇 개야? 3부터 50까지 구하면 되겠죠? 3부터 51까지 구하면 몇 개예요? 3부터 51까지 하면 49개 나오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문제 좀 풀었습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으세요. 지훈아 숙제는? 네? 숙제 다 했어? 2교시간 말고 어? 2교시간 말고 1교시간 1교시가 양이 안 많아졌는데 왜 그런 거지? 링크는? 오답 노트는? 네? 이건 뭐 버리는 거야? 자 조금만 치고 계세요. 제 밑에 잠깐 확인 좀 하나만 수준에 관련해서 확인만 하고 올게. 정리하시고 치고 계시면 그 다음 할게요.
이 시체놈들. 밑에 충전기 꽂아놨는데 원래 충전이 안 되고 더 배터리 퍼센트가 떨어진 건 뭘까 얘들아? 충전기 불량인가?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배울 거는 간단해요. 뭐 배울 거냐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다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배울 건데 개념 설명 먼저 할게요. 보세요. 칠판 봐. 그냥 칠판 보면 돼. 어차피 달달달 외우고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도 당연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자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이미 했어. 우리가 이미 아까 문제 풀 때 했던 거거든. 했던 건데 그걸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자는 거야. 자 보세요. 일단 지수 방정식은 뭐냐면 이런 거야. A는 fx 꼴이 있고 이게 A는 gx 꼴이 있는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일단 기본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식으로 된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지수 방정식의 가장 일단 큰 풀이 방식은 뭐냐? 기본은 유일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성 어렵게 한자로 말했는데 우리가 아까 내가 원래 함수 개형할 때 막 얘기를 했잖아. 자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로 바꿀 수 있죠. 왜 바꿀 수 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범위를 좀 잡아주긴 해야 돼. 치역 범위가 좀 제한이 걸리지만 아무튼 그 1대1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x 하나당 y가 하나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y가 같으면 x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afx랑 agx가 같대.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유일성에 따라 이 y가 똑같이 나오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1대1 함수의 성질이 그거잖아요.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 fx2가 같지 않다. 또는 이 명제의 대우에 따라 y 값이 같으면 대입한 x 값이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fx랑 gx가 같은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다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응용한답시고 하는 짓이 뭐냐면 첫 번째가 a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 왜? 이번에 문제를 보면 a 뭐 2x도 나오고 3x도 나오게 해서 치환해서 뭘로 바꾸는 거야? 다항식으로 바꿔서 풀라는 거야. 뭐 그 정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y 관계 이용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 요 정도로만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 되게 단순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푸는 건 뭐다? 어차피 밑을 같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지수 방정식이고,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 풀이의 제일 근간은 뭐다? 우리가 지수 함수를 그리면서 배웠던 1대1 함수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수 부등식은 어떻게 될까? 지수 부등식은 이거야. 이것도 밑이 일단 같아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지? A의 범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얘들아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증가지. 증가하면 결과값이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대입하는 값이 커야 큰 게 나오지. 그러니까 fx가 커, gx가 커. gx가 크겠지.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다고? 내가 막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얘가 이거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y의 부등호 방향이 x의 부등호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증가함수니까. 반대로 a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죠. 그럼 집어넣는 게 크면
작아지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F보다 누가 크다는 거야? F가 G보다 크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Y의 부등호 방향이 X의 부등호로 바뀔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는 거야. 그래서 Y의 부등호 방향이랑 X의 부등호 방향이 서로 다른 거. 그래서 부등호 방향에 변화가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요게 다예요. 요거 갖고 그냥 문제 푸는 게 답니다. 그 다음 질문. 로그라고도 다를까요? 로그 똑같아요. 로그도 어차피 A에 따라 증가 감소니까 부등식 똑같이 들어가고요. 방정식도 1대1인 거 이용하니까 똑같아요. 그렇잖아.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 다 1대1 함수입니다. 맞죠?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하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하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거 지금 써먹는 거 똑같지? 그러니까 풀이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밑을 맞추고 X값을 비교하는 걸로 가요. 그래서 금방 해요. 진짜로.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지수부터 해볼게요. 지수 방정식 관련해서 부등식 관련해서 개념 익히 6개 정도 있는데 후루룩 풀어버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진짜 쉬워서 그래요. 자, 개념 익히 1번부터 보자. 자, 교재 132쪽 펴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 132쪽 보시면 지수 방정식 우리가 아까 했던 거야. 했던 건데 진짜 연산하는 것만 또 뽑아서 해보는 거야. 자, 1번 어떤 거예요? y는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게 y는 9분의 1이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y는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고 y는 9분의 1 있다고 쳐. 그래서 이 교점 찾으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때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거라고요. 어떻게? 둘이 연립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9분의 1이 얼마야, 얘들아? 자, 밑을 같게 해야지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x가 얼마다? 4다. 그래서 이 점좌표가 4,9분의 1이다. 이렇게 방정식에 하는 연산을 연습하는 거예요. 딱 떼내서. 근데 어렵지 않죠? 일단 기본형이니까. 2번은 어떻게 돼? 다 풀게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사실 연산하고 암산으로 될 거야. 자, 3분의 4의 x제곱은 4분의 3의 마이너스 2x 빼기 3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요거 다시 쓰면은 3분의 4의 2x 더하기 3제곱이니까 x제곱이 2x 더하기 3이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이라니까 x가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이상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지수 성질 이용해서 살짝 변형만 해서 밑을 같게만 해놓고 나면 그냥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3번. 살짝 포겠다고 낸 게 요딴 거야. 지금 보시면 2의 2x 더하기 1제곱 빼기 17배의 2x제곱 더하기 8은 0이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2의 x제곱이 있어. 걔를 제곱하거나 세제곱한 거 이런 거는 연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그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성준아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t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지? t가 0보다 크다를 써야 돼. 빼먹으면 안 돼.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일단 2의 더하기 1은 숫자로 나오겠지. 2로 나오고 2의 2x제곱은 2의 x의 제곱이니까 t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죠. 빼기 17t 더하기 8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t가 얼마? 1 또는 8 2분의 1 또는 8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 안 돼. 그 다음 뭐 봐야 돼? 방정식을 푼다는 건 해를 구한다는 겁니다. 해를 구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거죠? x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t값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야 돼.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인 거야. 이게 보면 치환할 때 범위 안 쓰는 놈들이 있고 첫 번째로 좀 서술형할 때 감점이야. 100%. 두 번째가 이거 원래대로 돌리는 거 안 하는 놈들. 이건 답이 틀려. 자, 2x제곱이 2분의 1이거나 8인 거니까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다.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1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비교하거나 아니면 뭐 제곱 뭐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어서 푼다거나 요 정도 나오는 게 기본이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익힘 2번 바로 볼게요.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얘들이 그나마 괴롭힌다고 내는 게 뭔지 알아? 2차 방정식의 두근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걸 구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2-1번 보시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제곱 더하기 8은 0이다. 그래서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야. 자, 그럼 잘 봐봐. 어떻게 풀어야 돼? 똑같이 푼다고 치면 치환하겠지. 누구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리고 t가 0보다 크다 써주셔야 되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8은 0이다. 질문.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놓고 있으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더럽잖아 지금 이미.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알파를 구해서 베타를 구해서 더하기 한다. 못해요. 아니, 할 수도 있어. 꾸역꾸역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 여러분 근데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 이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두근에 합 써야 되는 거야? 곱 써야 되는 거야? 왜 합이야? 잘 봐봐. T1이 2의 알파가 되는 거지. T2가 2의 베타가 되는 거지. 너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려면은 T1, T2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지. 지금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8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봤을 때의 두근의 곱이 실질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반영되는 거야. 됐지? 그럼 8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에 대한 두근의 합은 사실 별로 쓸모는 없어요. 그치? 별 쓸모 없는 정보고 곱하기만 쓸모 있는 정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잘 봐. 꼭 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알파 베타면 이 t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요거 하나 더 써주는 걸로 덜 헷갈리는 거야. 이거 하나 써주면 안 헷갈리고 답이 바로 나와. 예쁘게. 그러니까 이거 꼭 써줘. 부탁이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주면 그냥 나와요. 별거 없이. 2번은 진짜 똑같은 거라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심표 방정식 부등식은. 함수에 비하면 무지 쉽습니다. 그냥 풀면 되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냥 푸는 건 쉬운 거라고. 막 저번에 했던 것처럼 x1의 범위 구하고 그런 게 어려운 거지. 이런 건 쉬운 거야. 자, 3번. 자, 활용 문제라고 나왔는데 한번 봐봐. 3번은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배워서 어디다 쓰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지수 함수 연산할 때 씁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y는 2의 x제곱 있고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있었고 여기서 y값의 차이가 얼마라고? 2래. 그러면 둘의 y좌표의 차이가 2라는 걸 이용해서 a좌표가 나오겠지. x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잘 봐봐.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y는 2의 x제곱 여기서 x는 a를 대입했을 때 둘이 나오면 a, 2의 a제곱 a,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요 y값의 차이가 얼마라고? 2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2의 a제곱 빼기 15배의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2입니다. 라는 걸 푸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 자, 기본. 아까 했던 것처럼 해야지. 첫 번째. 2a 제곱을 t라고 치환. 그러면 이렇게 되면 t 빼기 15배의 t분의 1이 2다. 맞아요? 그래서 양변에 t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하면 자, 근데 t의 범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5랑 마3 중에서 3, 마이너스 3은 버리면 되죠. 그래서 t는 얼마예요? 5.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됐고, 그 다음 2번. 다시 돌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 2의 a 제곱이 5인 거죠. 그래서 a를 로그 2의 5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문제는 y좌표 구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t 구하는 게 정답이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정답은 5긴 해요. 근데 5인데 나 같으면 x좌표 구하라고 했을 거야. 이거 x좌표 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이 된다 안 된다? 돼. 어떤 경우에 한해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밑으로 가지는 지수 함수가 마이너스 1제곱이 되거나 제곱되거나 세제곱되는 식으로 돼서 치환하면 어떻게 될 때? 방정식처럼 풀릴 때는 연립이 된다고요. 근데 밑이 아예 2였던 애가 3으로 바뀌어. 그런 건 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건 연립할 수가 없다라고요. 지수끼리라도.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게 지수 방정식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등식도 간단해. 그냥 여러분 지금 반쯤 졸린 상태로 그냥 들어도 큰 문제 없어요. 오늘 나가는 파트는 그냥 들으면 대충 이해돼. 문제도 그냥 풀려. 봐봐. 근데 쓰고 있지만 귀찮아. 자, 4번에 1번. 봐봐요. 9분의 1에 2x 빼기 1이 있어. 이쪽 편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만 27분의 1에 얼마? x 더하기 1이 있고 이렇게 된대. 1번은. 자, 여기는 거의 건드릴 게 없는 상태야. 뭐만 하면 돼? 밑을 맞춰주기만 하면 돼. 지금 밑이 9분의 1, 27분의 1이야. 뭘로 맞춰주면 좋을까요? 저기 자고 있는 당신, 이거 밑 뭘로 맞추면 좋을까? 일단 밑을 맞추긴 해야 돼. 자, 지수 방정식 부등식의 기본은 밑을 같게 하는 거예요. 자, 9분의 1과 27분의 1이 있어. 뭘로 맞추면 돼? 3분의 1이겠죠. 응? 자, 이걸 3분의 1을 제곱으로 해서 4x 빼기 2로 바꿔주시고요. 얘를 3분의 1을 세제곱으로 해서 3x 더하기 3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이 같아졌는데 얘가 증가야 감소야? 감소니까 y값의 부등호 방향이 x값의 부등호 방향으로 될 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 못하면 이상하지. 솔직히 이거 못하면 바보. 아니 지금 우리 레벨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지나간 레벨에서 이게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봐봐. 요거 더하기 16이 0보다 작거나. 자, 이거 지수 방정식 생각해보면 알겠지? 뭐 하라는 거야? 시원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1번 2의 x제곱을 t는 0보다 크다로 치환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t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2와 8 사이 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그대로 두면 안 되지. t를 뭘로 바꿔야 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겠지. 그래서 2의 x제곱이 2의 1제곱이랑 2의 3제곱 사이다. 자, 부등호 방향 변화 필요 없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최종 정답을 여기 쓰면 끝난다. 어려워? 아니죠. 이 정도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3번 3번을 보시면 이것도 2번이랑 똑같은 거라 이거 생략할게요. 단 차이가 있다면 2번이랑 3번 차이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한번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 놓고 위를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정식 할 때는 똑같은 거야, 그치? 쭉 풀어놓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원래 등호였던 게 이제 부등호로 바뀐 거고, 근데 그걸 유지할 때는 언제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유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돌리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어렵게 나오는 게 5번이야. 근데 이거 좀 봐야 돼. 자, 5번만 좀 집중해주세요. 자, 이게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5번 봐봐. 진상짓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수3 했을 때 석판쌤한테 혹시 배운 사람 있나요? 이석판쌤한테? 없어? 있어? 너만 있냐? 자, 이석판쌤한테 배운 사람들 그래프 쪼개는 거 들은 적 있어요? 그래프 쪼개는 거? 맨날 쪼개시잖아, 그래프. 그거 관련된 얘기하는 게 조금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5번이 뭐냐면 이런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자, 그래서 한번 봐봐. 1번. 눈 떠. 이건 중요해. 왜 중요한지도 설명할 거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예. 자,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당연히 a를 적당히 크게 두면 무조건 성립하겠죠. 맞아 아니야? 그럴 건데, 자, 이걸 일단 풀려면 기본 1번 2의 x제곱을 t라고 해서 t가 0보다 크다로 바꿔. 그래서 치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야.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야. 원래대로라면 뭐 해야 돼? 당연히 원래대로라면 t가 모든 실수라면 그냥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왜? 그래프에 떠있으면 되니까. 맞아 아니야? 근데 문제는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모든 실수야 아니야? t의 범위가 양수야. 지금 이 문제는 쉬워. 자, 그럼 이제 2번 이제 뭘 생각하느냐? 자, t가 0보다 크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얘가 그래프가 축이 어디 있어? t가 2일 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지.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쓴다고? 0부터 끊어서 쓴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되지.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야? t에 2를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얼마 나와? a 빼기 4가 나와요. 얘가 0보다 커서, 그러니까 a가 4보다 커지면 최소값이 0보다 크고, 그럼 나머지 값은 볼 것도 없이 0보다 크다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면 끝나.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D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그치?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가 문제냐? 지금 1번이나 2번도 똑같아서 2번도 그냥 하면 나와.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291번 한번 볼래요? 이거 한번 풀어봐봐. 얘가 문제인 거야. 291번. 얘가 문제야. 자, 요거 풀고 쉴 거야. 요거만 해봐. 어차피 6번은 그냥 건너뛸 거야. 어차피 이거 뭐 실생활 활용 문제야.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되잖아. 풀어보고 질문하면 되는데 291번 풀어봐. 이게 중요해. 빨리 풀어봐. 자살할 것 같았어. 뭐 자살이야. 얼마 있다고. 오늘 한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 자, 291번을 해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축의 위치를 몰라. 그게 문제야. 그치? 한번 정리해보세요. 분명히 이런 거 하려고 여러분이 사실 수상을 하는 거예요. 수상할 때 했거든, 이런 비슷한 거. 어차피 이쪽은 똑같을 테니까 저는 쓸게요. 풀이가지고 여기까지 똑같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서 내가. 다음 나오시는 분 했어? 어떻게 풀었어? 오, 이상하잖아. 어떻게 풀어? T로 한 다음에 끝까지 붙여. 아니 근데 축이 A인데 T가 0보다 큰 범위를 쓰니까 축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그냥 때려넣어서 나오는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 7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앞서 이 문제와 차이가 뭐냐면 이 문제는 축의 위치가 미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움직이는지 아니까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지를 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자, 얘는 축이 A야. 이 A라는 축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상황을 나눠야지. 무슨 말이냐? 1번. 자, 1번. 어떻게 하느냐? A가, 이 X는 A 할 때 A가 0보다 큰 경우로 생각을 해봐. 이게 0보다 크면, 여러분, 지금 T가 0보다 크다죠? 요 범위에 얘가 포함이 돼, 안 돼? 포함이 되겠지? 지금 나한테 주어진 범위가 0부터 쓰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포함이 되냐고, 안 되냐고. 그러니까 A를 0보다 크게 잡으면, 이렇게 0부터 잡을 때 A가 이 내가 구하고 있는 구간에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언제 발생을 한다고? T가 A일 때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크겠지. 최소가 0보다 크니까. 맞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이 0보다 작다로 바꾸고 A 더하기 3 A 빼기 1이 0보다 작다 해서 A 범위가 마3부터 1인데 전제 조건이 0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최종 정답으로 어떻게 나온다? 요 케이스 0보다 클 때는 1보다 작아야만 성립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인 거지. 그 다음에 2번. 만일에 A가 0 이하야. 그럼 이 축이 포함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0이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 맞아,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말하자면 내한테 주어진 범위가 0초가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다니까 A가 이 범위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될 거란 얘기야. 맞지? 그럼 최소값은 언제 존재해? 0에서 정확히는 0보다 조금 클 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T에다가 얼마를 넣는 거야? 0을 대입해.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3-2A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면 돼? 이게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되지. 왜냐면 나는 그 다음부터 쓰니까. 여기가 0이면 y값이 0이면 내가 쓰는 범위는 0초가가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A가 2A가 얼마보다 작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종 정답으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최종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합산을 해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다가 최종 정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가 좀 짜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T가 0보다 커서 그래. 치환할 때. 맞나요? 그리고 이걸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수상할 때 배웠던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그래프 쪼개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걸 푸는데 잘 봐.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3-2A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어떻게 푸냐면 A가 있는 애를 저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더하기 3이 2A의 T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되지. 그럼 요걸 그림을 그리면 T제곱 더하기 3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는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1,0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2A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당연히 얘랑 얘보다 얘가 위쪽에 있으려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여기 접할 때보다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작아지면 되는 거지. 맞아? 어차피 양수의 쪽만 본다면 0보다 큰 쪽만. 그러니까 이쪽은 어차피 안 봐. 실제로 보는 건 어디라고? 요 그래프. 요 빨간색 그래프가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지 보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어떻게 돼? 오케이인 거고. 쭉 올리다가 언제? 접할 때거든? 그때 기울기가 2일 거야. 여러분이 실제로 판별식 D 써보면 2가 나와.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접한다고. 그러면 A가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푸는 것도 배웠을 거야. 기억나? 이게 쪼갠다는 개념이에요. 쪼개서 푸는 거. 근데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해. 기본 원리대로 풀 줄 알아야 돼. 상황이 정해지지 않아서 못 푸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능동적으로 상황을 쪼개서 풀어야 된다. 이게 상위권에 가기 위한 기본 단계예요. 됐지 얘들아? 네. 자 이렇게 해서 로그 방정, 아니 지수 방정식이랑 부등식 살짝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까지 오늘 pitch를 내긴 해야 돼서 이거 설명을 할게요. 개념 설명은 없을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라 문제만 풀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